첫 번째 달려보죠. 복작복작한 틈에 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하죠.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으로 저렇게 쓱 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남성이 안을 막 슬쩍 보더니 이상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주변을 저렇게 계속 그냥 맴돌다가 말이죠. 들어가진 않아. 자, 그러더니 또다시 힐끗 쳐다보고, 자, 그 사이 분주한 주방, 음식에 주문지 붙여서 문 앞에다 저렇게 픽업대에다 탁 올려놓죠. 자, 음식 봉지들이 저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잠시 후 남성이 가게를 힐끔 보더니 문 열고 들어갑니다. 자, 주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하나를 휙 챙겨 가네요. 자, 어이구, 보지도 않아. 자, 그러고는 음식을 저렇게 오토바이에 싣고 출발합니다. 자, 잠시 후 다른 배달 기사가 등장. 하나 남은 음식을 챙겨 나가는데 곧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사장님,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이거 뭐지?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그 먼저 번 남성, 배달 음식 도둑. 자, 식당에서 밥 먹고 튀는 것만 먹튀겠습니까? 이것도 먹튀입니다. 세상에 저거 가로채려고 헬멧 쓰고 스쿠터까지 타고 와서 아이고 정성이다, 정성이야.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공부 안 해도 약간만 일해도 사실은 밥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얼핏 보면 택배 기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복장 자체가. 자, 저런 식으로 택배 기사 같이 해서 배달 음식을 절도당한 사건입니다. 아마 잘못 가져간 음식이라면 바로 연락이 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 신고한 지 얼마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절도당한 음식은 약 4만 원치라고 하고요. 아이고. 이미 10번 넘게 이런 식으로 음식 절도가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고 CCTV를 설치하고 보니까 뭔가 어색하고요. 아마 절도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보자가 이것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인기척의 CCTV 본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가게에 웬 인기척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누군가가 불 꺼진 가게 앞으로 저렇게 입장을 합니다. 자, 저걸 보고서 아니 누가 왔나? 사장님이 저렇게 사장님이 언제 나오시려나? 자, 일단 사장님 나왔네. 그랬더니 왜 남성이 멀뚱멀뚱 저렇게 있어요? 지금 영업 안 해요. 몇 번을 말해도 요지부동. 갑자기 그런데 다가오더니 자, 잠깐만. 자, 당신 CCTV에 찍혔어. 빨리 나가는 게. 그제서야 저렇게 백스텝을 밟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나 또 왔지롱. 문 열어 빨리. 하지만 이미 문을 잠가 놓으셨어요, 사장님이. 한참을 저렇게 맴돌더니 그제서 포기하고 갑니다. 영상하고 좀 안 맞았는데요.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여자 사장님 혼자 가게에 계셨는데 어떤 술 취한 취객이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저렇게 맴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지난 19일 새벽이고요. 마사지 전문 업체인데요. 그 제보자인 사장님이 집이랑 매장 거리가 멀어서 그 매장에서 잔 적이 좀 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이 가게 바깥쪽에 있었다 보니까 영업을 종료하면요, 그냥 불만 꺼놓고 자동문은 그냥 열어두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불이 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업 종료된 가게인 게 눈에 뻔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듯한 남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고지를 했는데도 실실 웃기만 했다는 거죠. 한참 휘청거리고 하기에 당신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다. 성추행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나갔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장님이 불안해져서 좀 자동문을 껐는데 역시나 잠시 뒤에 그 남성이 다시 왔습니다. 버튼을 막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아이고. 시도를 하다가 안 열리니까 두드리기까지 하다가 결국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는요, 술 취해서 한 행동인 것 같아서 신고는 안 했는데 다시 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걸 보고 이건 제보해야겠다 싶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이 손잡고 발로 뻥입니다. 자, 도로 한복판에서 발로 발차기를 뻥 당했다는 건데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자, 횡단보도 앞입니다. 1차로에선 불박차. 자, 아이와 아빠가 지금 손잡고 건너 빵! 아이가 깜짝 놀라서 뛰어가려고 하죠. 빵 소리에 놀라서 아이가. 그러니까 또 빵! 자, 화가 난 아빠. 차를 향해서 분노의 킥파. 어디 감히 빵빵거려 하듯 차주를 계속 노려봅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여기까지만 보면 차주가 이상한데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의 숨은 속사정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 월요일 날인데 경기 오산시에 있는 그 도로인데요. 그 제보자가 1차선으로 가다가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빵 하고 누르니까 또 열받으니까 지나던 남성이 발로 찼는데 사실은 그 2차선에서 다른 차가 달려오는 걸 본 거예요. 후방 카메라 보니까 뒷차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오. 그러니까 뒷차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고 서라고 하는 주의 차원에서 빵빵 했는데 아마 저 남성은 자기한테 한 줄 오해했던 것 같죠. 차가 아무튼 빵빵 하는 바람에 그 뒤에서 오는 차가 천천히 섰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랬으니까 그 제보자가 횡단보도 건너던 남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나가는 걸 빵빵하고 한 게 아니고 옆에 차가 오니까 사고 날까 봐 알려준 거예요 했는데도 이 남성은 화가 났는지 그냥 쌩까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결국 이게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그렇다고 해도 남의 차에 발길질은 좀. 두 가지가 이상하죠. 발길질도 발길질이고 아이랑 손을 잡고 있는데 발길질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빠 아닌가요? 자, 지금 발길질해서 이 센터에 가보니까 범퍼를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이고야. 렌트비가 필요하겠죠. 만약 곧 교체를 한다면 30만 원 소요가 됩니다. 130만 원 손해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저거는 뭐 절도의 손괴입니다. 손괴죄로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날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이하고 손잡고 가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맞아. 하는 거 저게 화를 낸 게 맞는가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랑- 아이 손잡고 아이 손잡고 좋은 일 해야 되죠? 아이랑 아빠 발길질? 조심하라고 딱 한 건데. 네. 아이가 잘 차네 아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런 꽃 같은 욕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자정을 넘긴 한산한 거리 한 남성이 뚜벅뚜벅 걸어오죠. 자, 이 남성의 오늘 미션은 꽃 찾으러 왔단다. 카페 앞 화단을 향해서 마수의 손길을 쭉 차차차차차차차 안 뽑히니까 좌로 우르막 살짝 차서 흔들어가는데 뿌리째 지금 뽑았습니다. 한 움큼을. 아유, 우리 상희한테 점수 좀 따겠네. 자, 그렇게 훔친 꽃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보무도 상당히 말이죠. 진짜 이상하단 말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랑 꽃을 저렇게 훔칠까요? 그러니까요. 이 꽃, 봄 이런 단어랑 도둑질이란 단어는 너무나 상반되는 단어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예쁜 꽃을 훔치는 겁니까? 일단 16일에 용인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경험하신 일인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제 자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제보자의 카페 화단에 그 전날 어머니께서 수국, 튤립 이런 예쁜 꽃을 가득 심어줬어요. 근데 심어주실 때 옆에서 어떤 중년의 남자가 오더니 꽃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물어봤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봐서 이 제보자께서는 아마 그 남성이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지 이 제보자께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결하고 싶으셔서 거기 표를 세워주셨대요. 바로 갖다 놓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꽂아 놓으셨는데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 남편의 공감 능력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저 바다 건너 사시는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네요. 네, 유산을 겪고 굉장히 힘든 본인에 비해서 이 남편은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는 사연입니다. 각자 아이 한 명씩 데리고 재혼한 40대 부부였습니다. 사연자는 이 또 다른 아이를 갖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었는데 그 병원에서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요.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유산으로 결국 아이를 잃었고요. 아이고야. 사연자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남일 대하듯 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혹시 섭섭하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솔직히 당신만큼은 아니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혼자 다니면서 마음을 막 삭히던 중이었는데 이 와중에 또 남편이 사연자 챙긴답시고 그 입덧할 때 이 사연자가 찾았던 토마토 스프, 크랜베리 이런 것들을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 약 때문에 속도 안 좋은데 신 것들을 주니까 먹지도 못합니다. 또 한 번은 교회를 가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우리 빨리 집 돌아가자 했는데 그 남편이 또 딸바보래요.
그럼 난 애 데리고 조금 놀다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만 힘든가 공감도 못하나 싶어서 굉장히 속이 상한데, 남편은 난 일하고 아이돌 보고 바쁜데 당신은 내가 돕지조차 못하게 하지 않냐, 좋아하던 음식 기억해서 사줘도 지금 욕먹지 않았냐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혼자서만 다 털어낸 것 같은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내가 잘못된 거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아, 오늘 사연은 좀 가슴 아프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네가 사람이야? 하늘 날아간 아기, 우리 아기. 너랑 나랑 사랑의 결정체. 나만 슬퍼 지금? 안 슬퍼도 최소한 내 앞에서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혹시 패스 계열이니? 왜 감정이 없어? 유산에서 속이 뒤집어진 마누라한테 토마토 수프를 먹으라고? 진짜 나 재혼 왜 한 거니? 동그라미. 아, 근데 남편 얘기도 들어보시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자, 다음 남편입니다. 아, 진짜 이 사람 정말 나도 속상해, 슬퍼. 하지만 그렇다고 너처럼 얼빠진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 애들도 돌봐야지. 회사도 가야지. 둘 중 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토마토 스프 좋아해서 기껏 챙겨줬더니 뭐 이딴 걸 먹으라고 주냐고? 해줘도 잔소리.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잔소리. 뭐 어쩌라고, X. 바꾸셔도 됩니다만.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자연유산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아프고 더군다나 통증도 있고 진통제 드시고 속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남편이 공감 능력하고 배려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성으로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위해주고 토마토 주스가 아니고 스테이크를 사줘야 되죠. 자, 어떻든 간에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딸하고 논다. 이 아내가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벤트를 해서 아내를 즐겁고 또 기쁘게 해주는 게 전 도리라고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벤트까지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가 필요한 거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감은 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지만 어떻게 어디 뭐 박상희 소장님이나 배워보면 반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아리처럼. 만약에 뭐 나 지금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나 지금 교회 가. 교회 가.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어떻게 어쩌면 단순한 건데 그 정도만 해줘도 아마 아내분께서 만족할 건데 그 정도도 지금 못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거든요. 남편분 뭐 어렵지 않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단순하게만 호응을 좀 해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아내 편의 속을 들었잖아요. 근데 남편 편으로 간 이유가 사실은 아내가 유산을 하면 여성이 유산을 했을 때 그 마음 아픈 거는 남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내를 위로하고 공감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X를 했냐면 아내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남편이 너무 비공감적이거나 차갑거나 나쁜 남편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토마토 스프나 크랜베리를 그래도 가져줬다는 건 임신했을 때 이 부인이 이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 임신을 해서 뭐 유산을 하면 그런 걸 주면 안 되고 좀 부드러운 걸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는 남자들이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때처럼 아내가 이걸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맛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딸 아버라서 이 아내보다 딸을 훨씬 좋아해서 아내는 랩핑해주고 딸만 좋아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이 남편은 아내도 중요하니까 아내도 계속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딸이 어리기도 하고 딸이 사실은 이 남편으로부터 온 재혼 가족이니까 딸이잖아요. 그럼 딸이 상처를 받았던 딸이니까 이제 교회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 가능하면 좀 챙겨주려는 아빠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그렇게까지 뭐 패스 계열이라던가 냉정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남편 편 들어줘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각자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 나그마님은요, 아이를 잃었을 때 산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남편이 조금 잘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아이 잃은 슬픔 남자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세요. 너무 냉정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권동원님은요, 남편도 힘들 거예요. 근데 티를 안 내는 겁니다. 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아내분이 그나마 덜 힘들까 봐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